이번 시간에는 고독사랑 그 다음에 성교육에 관련해서 이제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 이렇게 막 머리에 번뜩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몰랐구나 하고 뭐 알아듣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알지만 지키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뻔한 내용이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누구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주제가 이 두 가지이고, 이제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고독사. 이렇게 사회가 성장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그냥 성공하는 게 많았죠. 뭐 올림픽도 88 올림픽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급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수출품도 많이 만들고, 삼성전자나 뭐 LG나 뭐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외국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자동차나 뭐 선박 사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고독사랑 왜 연관이 있을까요? 고독사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고 성교육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저희 나라처럼 고속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나라는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란 악조건이 있어서 잘 살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저기 그 다른 나라 비교할 때 뭐 베트남이나 뭐 그런 나라를 비교하기도 하고, 뭐 헝가리나 뭐 그런 나라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잠깐 끊었다가 헝가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가 저희 나라보다 예전에는 훨씬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급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콩나물도 그렇지만 급성장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 중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이제 급성장을 해서 이제 이 매단 상태에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게 돼요.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노리는 게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이제 성공의 위치에 있으니까 저희 나라가 부러워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 나라 실체를 보면 이렇게 몸통이 굉장히 약해요. 체력이 약하고 키만 몰댁처럼 180이나 되는 키를 갖고 이제 있기만 하고, 몸은 빼짝 마른 콩나물처럼 이제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고독사랑도 관계가 있는데, 외국도 고독사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고독사가 많은 이유가 사회적으로 성숙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른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책은 무조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와, 체계적인 교육,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나라가 가지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옆으로 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건강한 나무를 만들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처럼 사랑이라든지 양심, 도덕성 그런 것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나무가 될 수 있게 저절로 이제 채워져 나가는 거죠. 채워져 나가서 학교에서나 그냥 사회에서나 교육을 그냥 저절로 배우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항상 가르쳤어요. 어른한테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예의 바르게 해라. 근데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은 친구를 배신하고 죽이고 뭐 잘생긴 사람을 꼬셔서 사귀고 뭐 그런 문제를 많이 발생해서 성공하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진실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성공한 놈이 진실이고 실패한 놈은 거짓이다. 이런 논리가 사람들의 심리로 작용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래에는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중간 부분이 이제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성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콩나물처럼 희마리가 없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고 악한 짓을 하고 도덕성도 해이해지고 이제 나쁜 것만 계속 쌓이는 거죠. 딴 나라는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뭐 어른한테 해야 되는 도덕성이나 그런 체계적인 제도나 그런 형평성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천천히 해서 나가서 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두껍게 자라서 나무처럼 이제 흔들리지가 않죠. 도덕성에 문제 있으면 도덕성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외국 문화 같은 걸 봐서도 우리나라처럼 싸가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한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어른 세대에는 그걸 체계적으로 더 두텁게 배우고 계속 성장해 나갔는데 이 중간에 고수성장을 하고 그냥 우회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성공한 놈이 진실이 돼버려서. 딴 나라는 천천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이제 이 받침대가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 내가 성장해 보니까 내 말이 맞았어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말이 맞죠. 자기가 1등이니까. 내 말이 법이고 내 말이 신이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저희 나라 다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꼬꾸라지면 다 꼬꾸라져요. 허리가. 이 사람의 말에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뭐 새누리가 있지만 어떤 당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죠. 이렇게 다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나무는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반대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면 반대 사람이 돼서 공격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상태가 되고, 외국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다른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의견을 도출한 형태로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의견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극단적이죠. 다른 말 하면 넌 일배, 넌 우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층이 없는 거예요. 중간층이 없고 이제 죽어버린 거죠. 나무가. 희마리가 도덕성이 없어서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고독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왜냐면 자신의 의견과 딴 사람의 의견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숨겨요. 계속 숨기고 계속 숨기다 보면 이제 작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혼자 고독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세대를 보면 어른들이 계속 고독해져요. 혼자만 지내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회가 계속 뭔가를 추구하지만 그 의견과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만약에 야당이고 여당이면 여당 편으로 계속 가면 또 야당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안 받아주고, 반대로 야당 편으로 계속 가면 여당 편에서 안 받아줘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이 윗머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이죠. 일부의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모두가 다 이렇게 따라서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또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희마리가 없이 휘청휘청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타인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사회가 이제 희마리가 없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실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자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물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칼처럼 사람들이 변해요. 처럼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 왜냐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남을 찔러서 이겨야 되니까, 그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킬러처럼 자신만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서는 이제 최소한으로 자신만 지키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작은 방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뭐 마누라도 돈만 갖다 달라고 하지, 아니면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 놀기만 하지 돈도 안 벌어주고, 그런 형태로 그냥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존재해서 이제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배운 거, 경험한 거 모두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네모난 상자처럼 그냥 딱딱한 거예요.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나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정,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물질, 조건과 물질만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안 죽으려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지내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나하고 너하고 부딪혀서 누가 죽을까라는 생각만 해요. 언제 네가 나를 배신할지 몰라. 언제 네가 뒤통수 칠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죽여야지 내가 더 올라가니까. 얘를 죽이면 내가 더 올라가니까. 형제끼리도 한 명을 바보를 만들고 얘를 정신병자를 만들고 내 말이 진실로 만들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는 사람도 얘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자기가 얘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급박하게 성공만을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리스크, 성장에 대한 리스크,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처증이라고 하는데, 의처증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무기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도둑이 들까봐. 돈이 많은 사람은 도둑이 들까봐 두렵고, 무기는 쌓은 사람은 딴 사람은 이 무기를 갖다가 날 죽일까봐 무기를 갖다가 막 주변에 철판을 두르고 또 철판을 두르고 또 철판을 가시를 놓고 철망을 두고 그러면 더 걱정이 돼서 더 많은 가시를 놓고 더 많은 가시를 놓고 더 많은 가시를 놓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찔려서 아이고 내가 죽겠다는 더 많은 가시를 놓고 더 폭탄을 막 심어놓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 자기가 해놓은 거에 자기가 죽는 거죠. 의처증처럼 계속 배운 놈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자기가 더 배워요. 그리고 더 배우고 더 학원을 더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더 학원을 더 만들고 계속 성장하고, 어떤 놈은 죽여야 되고 성장하고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콩나물 이렇게 말라빠진 콩나물처럼 희마리가 없이 그냥 앞으로만 가려고 그냥 이 힘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중간을 채워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모 간 자식 간도 사랑도 없고 그냥 문화도 없고, 문화는 옛날 우리나라 문화는 다 바보다, 어리석은 거다 생각하고 외국 문화만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장만 하는 거죠. 노숙자는 미친놈들이고 정신병자도 죽여야 하는 상대고, 지옥이 악마니까 뭐 언젠간 죽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만 성장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다른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돈이 마르게 되죠. 이 줄기가 얇은데 언제까지나 돈이 갈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혼자 가족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병도 생기고, 정신질환이 생기면 아까 그 무기를 모아놓은 창고처럼 계속 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더 의심하도 돈을 왕창 자식한테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돈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완전히 하나도 없어서 그냥 노숙자 신세처럼 그냥 쉼터 같은 데나 있거나, 아니면 혼자 독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병에 시달려서 외롭게 죽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 같이
고독사를 당하는 거죠. 고독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아니라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제가 이 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체계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냥 말 나온 대로 한 거고, 어떤 프린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배운 적도 없겠죠, 저는. 뭐 이런 걸, 내용을 배워서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사람들은 대부분 프린터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기승전결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고독사로 간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 구조가 배우고 딴 사람을 강탈하고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고독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을 안 해요. 왜냐면 내 비밀을 딴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서. 서로 그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아프거나 내가 미쳤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내가 환자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고,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싫어하고, 내가 모순됐고, 그걸 얘기를 못해요. 단지 뉴스나 기사가 있으면 그걸 응용하고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책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안 다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게 되는 거죠. 계속 고독하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그냥 성장 위주의 교육을 배워요. 심지어 도덕성이나 사랑도 인성교육이라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명예를 위한 도덕성을 배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자기 도덕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성교육 자체가 그런 목적이에요. 도덕성은 틀려요. 도덕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가 중점이 아니라 양심과 사랑이에요. 사랑이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체가 그게 양심이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성교육 자체가 그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그냥 사상적이에요. 파시즘처럼, 독재주의처럼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냥 공부해서 딴 사람을 이기기 위한 교육.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성과를 내기만을 위한 교육이에요. 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노숙자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나 뭐 그런 것조차도 어떤 학문적인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더하기 빼기처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모토를 배우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독해서 죽는 거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짜 배워야 할 걸 안 배우니까 학교에서는 배울 거는 딴 게 없어요. 학교에서는 사랑과 가정만 배우면 돼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이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끝나서 20대 가장 많이 하는 게 섹스인데 결혼이고, 우리는 뭘 배우죠? 대부분 대학교 가는 거 배워요.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가장 중요한 섹스에 대한 거는 배우지 않아요. 결혼이나.
핵심 포인트는 안 배우고 그냥 이거는 누구나 안다,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고 필요없는 교육을 받는 거죠.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섹스랑 결혼, 이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모터기도 해요. 이게 가장 핵심 모터고, 그 어떤 나라도 이거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배우지 않고, 양심도 배우지 않고, 사랑도 배우지 않고, 그냥 가정도 배우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기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준만 배우는 거죠. 친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처럼.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배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최선은 고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성에 대한 도착증이나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 주고 고독이 되고, 돈 주고 도착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춤법을 아무리 잘 맞춰도 고독하면 뭔 소용이 있고, 성 도착증이 걸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대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죠.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고, 가정교육을 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그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양치질을 안 하는 아이가 많죠. 대충 하긴 하지만 실습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진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료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치아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칫솔질하는 교육을 시험을 보고 맨날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치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질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양치질을 하고 관리를 해주면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로 이 이빨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고 병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질 않아요. 섹스도 마찬가지고 가사나 노동,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교련 같은 것도 그렇죠. 교련이란 것도 없어졌는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진짜 쓸모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은 계속 지출돼요. 약은 계속 쓰는 거죠. 환자가 이제 항생력이 계속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는데도 계속 약만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이렇게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약만 주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계속 더 강한 약을 주고 더 강한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고, 계속 사회는 병들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생겨서 더 많은 문제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독한 약을 계속 주고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치아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섹스,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신병이나 그 다음에 노숙자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교육, 양심적인 교육,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직업에 대한 교육,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진짜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국영수만 하죠. 영수. 국영수 하는데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냥. 국영수는 죽어요, 죽어. 그냥. 무슨 외국 사람들 놀라울 정도로 수학하고 영어, 근데 실제로 잘하지도 못해요. 대학교 가서, 외국 나가서 이제 노벨상 하나 탄 사람도 없고, 대학교 가면 외국에서 완전히 무시당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끌려서 하고, 그냥 끌려가서 하는 거고, 진짜로 강제로 해요. 강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 누가 이런 교육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학교에서 10시간 넘게 공부를 해요. 10시간 넘게. 이것만, 이 과목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는 1%도 안 하고 집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아빠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맨날 일만 시키니까, 회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만 배우고, 도덕성도 인성교육으로 어, 교 그냥 타인을 그러니까 지식의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철학적으로 움직이는 사상만 배우는 식으로, 인스턴트식으로 교육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이제 인간이 아니라 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국영수를 잘해서 대학교 가서 멍청해야 되고, 외국 영어를 배워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얘들 영어 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정신병자 되면 중요하겠어요? 외국 가서 뭐 비즈니스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거 아이디어나 특허나 베끼고, 블로그가 좋아요나 누르고, 페이스북에서 엄지나 누르고 있고, 국어에서 헛소리나 하고, 누가 만든 글이나 인용하고, 수학에서 뭐 이상한 거나 만들고 있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뭐 도움이 된다, 뭐 어디 쏜다 하지만, 도움이 되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삶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랑과 섹스, 이런 거, 정신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인생의 80%를 차지해요. 80%. 이게 4%를 차지한다면, 4% 아니죠. 1%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거는 90% 가까이, 80% 가까이, 섹스를 안 하면 애가 어떻게 태어나고, 이빨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요. 친구를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성장만 하기. 내 친구를 죽여서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진실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딴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도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독 이렇게 고독하게 되고, 딴 사람은 또 이제 성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제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개새끼처럼 변하고. 감정에 충실한 개밖에 없죠. 개도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물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개를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개보다 더 못한 짓을 많이 해요.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나라를 시시탄탄 노리고 미워하고 그러죠. 도발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별 내용이 아니지만 열심히 작성해봤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제 학교 교육도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신병이나 그런 거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을 직접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빨 같은 것도 학교에서 직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까지 계속 교육 받아야 되고, 결혼 문제도 학교에서 직접 교육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야당 여당이 아니라, 항상 야당 여당을 싸우는데 어차피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다 민주주의잖아요. 다 민주주의고, 뭐 다 새누리겠어요. 다 새누리가 다 민주주의고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고 치면 그 다음 세계는 또 새누리라는 당이 또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새누리가 지고 민주당이 이겨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치우쳐서 교육을 하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라가 서고 계속 발전하겠죠. 계속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만 진실을 만들다 보면 결국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쏟아지고, 나는 진실이고 너는 거짓이고, 넌 악마고 너는 악하니까 내 손에 죽어야 돼, 내 생각대로 제어돼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다 자신도 고독해지고 딴 친구들도 고독해지고 다 고독하게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도 개선도 안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겠죠. 부채가 계속 쌓일 거고,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 보려고 그래요. 쉽게. 옛날 사람처럼 인내하고 이제 천천히 해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돈으로 해결이 되나요?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고 학문으로 배울 수 있나요? 인성교육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대충 열심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끝.